최근 이더리움이 소리 없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더리움을 그냥 또 하나의 코인으로만 본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가격 차트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20대에 이미 세계 금융 판도를 흔든 천재, 그리고 오늘날 이더리움을 통해 인터넷 경제의 판을 새로 짜고 있는 설계자, 그가 바로 비탈릭 부테린입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은행, 게임, 소셜미디어, 심지어 AI까지 이 모든 걸 구동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이죠. 그리고 지금 이 플랫폼이 역대급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더리움이 지금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비탈릭이 말하는 미래가 우리 모두에게 기회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1994년 러시아 콜로무나에서 태어나 6살 때 부모와 함께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한 듯 보였지만 곧 남다른 면모를 드러냅니다. 8살 때 이미 컴퓨터를 다루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10대 시절에는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경제 구조를 분석해 아이템 가격이 왜 변동되는지 분석한 글을 포럼에 올렸었죠. 학교에서는 수학 천재로 불렸지만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컴퓨터 앞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바꾸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17살 시절 그는 우연히 비트코인을 접합니다. 마치 새로운 우주를 발견한 듯 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잠재력에 매료되고 말죠. 그 후 비트코인 매거진을 공동 창립해 전 세계에 블록체인의 원리와 가능성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비트코인은 훌륭하지만 그 위에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은 아니다. 그래서 2013년 단 19살의 나이에 스마트 컨트랙트와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상합니다. 그게 바로 이더리움이죠. 비탈릭은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오랫동안 맞추려던 기술적 퍼즐을 이제야 완전히 완성했습니다. 한때 이더리움은 느리고 비쌌습니다. 2017년 고양이 키우기 게임 크립토키티가 유행하자 네트워크가 마비되고 거래 수수료는 $50까지 치솟았습니다. 2021년 디파이 열풍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속도입니다. 레이어2 네트워크 덕분에 이더리움은 이제 초당 25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곧 예정된 팩트라 하드포크가 적용되면 이 수치는 500건 이상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2년 안에는 수천 건까지 확장할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입니다. 한때는 디파이 해킹이 흔한 뉴스거리였지만 지금은 전체 자산 대비 손실 위험이 0.53%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성숙한 프로젝트라면 그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라이버시입니다. 레일건, 프라이버시 프루스 같은 솔루션 덕분에 이더리움 위에서도 개인정보를 지키며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죠. 결국 느리고 비싸고 불안하던 과거 이더리움은 이제 빠르고 안전하며 사생활까지 지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변신한 겁니다. 이제 이더리움은 더 이상 잠재력 있는 실험이 아니라 바로 쓸 수 있는 안정된 플랫폼이 됐습니다. 비탈릭은 단언합니다. 2-3년 전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비탈릭이 보는 이더리움의 미래는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닙니다. 그는 이더리움을 새로운 인터넷 사회의 기반으로 보고 있죠. 먼저 탈중앙화 소셜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팟캐스터는 중앙 서버 없이 운영되면서도 수년간 실제 사용자와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탈릭은 중앙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대화와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유의미한 가치를 가진다고 강조하죠. 또 하나는 예측 시장입니다. 폴리마켓은 이제 정치인과 언론까지 주목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암호화폐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폴리마켓 데이터를 인용하고 있죠. 이는 블록체인 앱이 투자 외의 영역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법정화폐 경쟁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약 99%는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발행됩니다. 겉으로는 달러를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블록체인 위에 올려진 달러는 전통 금융의 제약에서 벗어나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이건 은행 영업시간, 자본 통제, 국가 간 송금 제한 같은 기존 금융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비탈릭은 이 변화가 법정 화폐에도 신문 산업의 몰락과 같은 비슷한 상품화 압박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 독점이 사라지고 각 통화가 이념,
기능, 기술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일부 법정화폐는 사라질 수도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더 큰 유동성과 사용성을 얻게 됩니다. 국내 정치 불안, 국제 정치 갈등, 바이오 기술의 빠른 발전 이 세 가지가 80년간 이어진 안정기를 끝내고 있으며 이는 탈중앙화 금융과 블록체인 채택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즉 이더리움의 확장은 금융과 비금융을 동시에 아우르며 기존 경제 질서와 기술 혁신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더 이상 개념 증명 단계가 아닙니다. 기술적 기반이 완성됐고 대규모 확장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환경 번화가 더해졌습니다. 전 세계 법정화폐가 서로 경쟁에 돌입했고 여러 통화가 사라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번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자산은 은행 영업시간도 국경도 정치적 제약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탈릭은 이 시기를 전환점이라 부릅니다. 더 많은 사용자 유입, 더 다양한 서비스의 탄생, 그리고 더 높은 보안과 프라이버시 수준. 이제 시장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시스템 위에서 성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을 건가요? 비탈릭 부테린은 단순히 코인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경제와 인터넷 사회의 설계자죠. 이더리움은 이미 기술적 한계를 넘어섰고 그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에도 위험과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2022년 디파이 프로토콜 해킹 사건으로 6억 달러 이상이 유출됐었죠. 아무리 보안이 강화됐다고 해도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2023년 미국 SEC가 일부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으로 간주하며 거래소들이 서비스를 중단했던 적도 있었죠. 규제 환경이 한번 바뀌면 생태계의 핵심 서비스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대중이 관심을 잃으면 네트워크 효과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실제로 한때 주목받았던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2-3년 만에 시장 점유율을 잃은 사례가 많죠. 기술은 준비됐지만 시장과 규제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술이 완성되고 시장이 열리는 순간 그 기회를 잡은 사람만이 다음 세대를 주도했습니다. 지금이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와 위험은 언제나 함께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더리움이 세상을 바꾸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마인드플립이었습니다.